외진 시골 마을 길목에 자리한 메마른 하천 풀숲이었다. 그런데 있다. 무성하게 자란 풀숲 사이로 맥없이 누워있는 뭔가가 보이는데 그건 다름 아닌 개였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어떡해. 약간 얼굴이 녹아가지고 이제 눈까지 녹아서 앞이 안 보이게 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얼굴. 어떡해. 마치 앞면 전체가 녹아내린 것처럼 대부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데다 아이고. 양쪽 눈꺼풀마저 사라져 안구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최악의 상태였다. 심지어 굶은 상처엔 파리가 들끓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싶을 만큼 참혹한 몰골의 녀석. 저걸 어떻게 버티고 있지? 한시 줄게. 그런 녀석에게 제보자가 간식 하나를 던져주자 킁킁대기만 할 뿐 먹질 못한다. 아유, 설마 간식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걸까? 그 모습에 여기 있어, 일로 와봐. 녀석을 부르자 몸을 일으키는 녀석. 어떡해. 그런데 얼마나 굶주린 건지 몸을 제대로 가누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사람 소리 들으니까 또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 봐요. 또 있을 줄 알고. 야, 간식. 그나마 다행인 건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도 경계심이 없이 다가와 어떻게든 간식을 받아 먹으려 애를 쓴다는 저렇게 건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건지 간식을 줘도 엉뚱한 곳만 헤맬 뿐 찾아서 먹질 못한다. 아니 왜 간식을? 어떡해. 눈이 완전히 다 상처 입어갖고 저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못 찾아. 안 보이니까 냄새로만 찾아야 되니까. 뒤에 못 찾아. 먹고 싶은 간식을 코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안간힘을 써 겨우 간식 하나를 입에 넣는 녀석. 너무 말랐다. 아휴, 그동안 얼마나 굶주린 건지 녀석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너무 상태였다. 말랐어. 너무나도 처참한 녀석의 상태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함 반 걱정 반으로 그저 먹이를 챙겨주고 있다는 제보자. 그나저나 대체 녀석은 저 몸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틴 걸까? 여기서 누워있더라고. 간신히 숨만 붙은 채 논두렁이 힘없이 쓰러져 있는 녀석의 모습에 난 다 이제 죽어가는 건 줄 알았어. 저거 야단났구나. 저거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저기 물을 대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물 뛰러 가버렸더니 없어졌어. 그래서 누가 죽어서 가져갔나 그랬더니 그게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앞에 일로 왔더라고. 개울로 일로. 잠깐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녀석이 며칠 뒤 마을 길목에 자리한 하천 풀숲에 나타났다는 것. 그 후로 내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데 그 떨어졌겠지. 여기가 그 도랑이 뭐 내려가는 데도 없거든. 그 도랑에 빠져서 지금 어디를 못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어디 나갈 데가 없어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살기 위해 걸음을 옮겨야 했을 녀석. 하지만 상처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하천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올라오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다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다리 밑에 지친 몸을 누이고 밀려드는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을 녀석. 열흘이란 시간이 녀석한테는 어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거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인데요. 그렇게 안개 속과도 같은 길을 더듬더듬 헤치며 힘겹게 걸음을 내디딘 녀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담벼락 아래로 흐르는 하수구물로 마른 목을 죽인다. 기적이라는 말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살아있다는 자체가 놀랍기만 하다고. 하지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인 녀석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에 구조를 서두르기로 했다. 원장님 이쪽이요. 어디요? 여기 앞에 여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 녀석의 위중한 상태를 전해 듣고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온 수의사. 상태가 심각한 만큼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낯선 상황에 녀석이 놀라게라도 할까 조심스럽게 녀석을 담요로 감싼 채 뭐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 아휴, 녀석 반항할 힘조차 없는 모양이다. 그런 녀석을 안아든 채 얼굴에 상처부터 살피는 수의사. 뼈가 다 녹았는데? 뼈가 뭐가 녹았다고? 그러지?
참혹한 녀석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 일단 뭐 이게 얼굴 형체가 없어서 알았어 가자 일단 가야 될 것 같아. 금방이라도 기력을 잃고 쓰러질 듯 시종일관 미동도 없이 축 처진 녀석이 이대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라도 할까. 서둘러 녀석을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먼저 녀석의 안면 전체를 뒤덮은 상처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피부가 약간 대칭되게 이렇게 기둥이 앞쪽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다 피부 조직하고 근 조직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아마 아팠을 텐데 아이가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의 절반 이상의 피부와 근육이 녹아내려 소실된 상태라는 것. 근육까지 녹을 정도라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그러면 텐데 왜 저렇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치료 내내 몸부림만 번지질 않고 작은 소리 하나 내질 않는 녀석이 너무 안쓰럽기만 하다. 사람 손을 좀 탄 것 같아요. 아이가 아마 사람 손에서 길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기력이 없어서도 없어서지만 거부 반응이 심하진 않아서 그러고 보면 구조 당시에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던 녀석이라 혹시 주인이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봤지만 일단은 뭐 마이크로칩 삽입은 안 돼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주인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쩌다 저렇게 끔찍한 상처를 입게 된 건지. 그러니까 얼굴의 상태로 보아 몸에도 외상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검사 결과 몸 어디에도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만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저게 콧망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3cm 정도는 너무 멀쩡해요. 정상 피부 조직을 갖고 있고 그렇죠. 코도 멀쩡했었어. 그 위쪽으로부터 해서 피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눈 위에 한 2, 3cm 정도가 피부가 없고 그다음에 이 윗입술이죠. 윗입술도 다 결손이 일어나서 귀 아래까지 피부가 다 결손됐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정상 조직과 이 손실된 것들이 너무 경계가 뚜렷하다. 이상한 건 주둥이 부위를 제외한 눈과 그 주변부에 상처가 집중돼 있다는 건데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 얼굴의 특정 부분, 즉 주둥이 윗부분에만 극심한 피부 손상을 입고 아랫부분은 멀쩡한 이 같은 형태의 상처는 무척 보기 드문 경우라고. 이에 상처의 원인이 무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들의 긴급회의가 수집됐다. 한 병변을 가진 피부병도 있기는 한데요. 안쪽에서 뭐가 퍼져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딱 저 부위가 한꺼번에 다 손상을 받은 느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피부병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점점 번져나가는 느낌이니까 녀석처럼 특정 범위에만 상처가 남지 우리도 않는다는 그렇고 것.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피부를 손상시킬 만한 어떤 외부 자극, 예를 들면 뭐 불이라든지 고온이죠. 아니면 화학적 손상, 뭐 예를 들면 염산, 뭐 이런 것들이 닿아서 피부 조직을 다 녹였다. 눈 주변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반면 볼 부위는 살갗이 벗겨지기만 한 걸로 보아 아마도 얼굴을 위로 든 상태에서 뜨거운 액체가 눈 쪽에 먼저 쏟아진 뒤 볼 부위로 흐르며 화상 정도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화학 물질이라고 해도 제일 처음에 닿던 부위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가 손상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농도가 점점 낮아질 테니까는 내려갈수록 그 부위가 그 상처가 표면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윤상이라고 그러죠. 침윤에서 그게 있으면서 계속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화학 물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 화학 물질 역시 농도 변화에 따라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 달라져 이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뜨거운 액체나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의 흔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그 통증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통증이 딱 가해지면 얼른 피하죠. 그것도 제일 통증이 민감한 부위의 안면 부위는 특히 눈 부위들. 누가 고의적으로 뭐 결박을 했다든지 억지로 뭐든지 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 정도로 상처가 날 때까지 있지는 뭐 않았을 거라고 도망가거나 봐요. 몸부림을 치거나 통증에 민감한 안면 부위에만 살점이 녹을 만큼 깊은 화상을 입었다는 건 분명 누군가 녀석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결박한 뒤 고의로 얼굴에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참혹한 몰골로 발견된 녀석. 얼마나 아팠을까. 예, 아마도 인적이 끊긴 시간 누군가 녀석을 이곳에 유기한 게 아닐까 가뜩이나 싶다는데 사람에 대한 경계도 없는 앤데
그러니까 목줄을 짧게 묶어 단단히 고정시키면 숨을 쉬기 위해 개가 몸을 낮춘 뒤 고개를 드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향해 액체를 뿌린 게 아닐까 싶다는 것. 이에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인형의 자세를 잡은 뒤 얼굴을 향해 물감을 뿌리자 물감이 사방으로 튀며 실제 개의 얼굴 상처가 좌우 대칭을 이룬 것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흔적이 남는데 게다가 몸에도 흔적이 남았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양쪽 눈을 중심으로 상처 모양이 고르고 균일하려면 와, 천천히 부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눈 쪽으로 물감을 천천히 부어 흐르게 하자 눈과 그 주변으로만 남는 자국. 얼굴 가까이에서 부으니 몸에 튀지 않고 오직 얼굴에 눈 그리고 그 주변으로만 자국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상처와 비교해봐도 좌우 대칭인 모양, 상처 부위의 또렷한 경계선, 양볼로 흐른 자국까지 거의 흡사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녀석의 안면부를 노리고 개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 뒤 정확히 눈을 겨냥해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게 아닐까 싶다는 것. 대체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잔혹한 짓을 한 걸까? 아, 나쁜 사람이다. 고통을 가장 치명적으로 줄 수 있는 부위가 아마도 양눈을 멀게 한다거나 뭐 눈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 같았으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흉터가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명체의 고통의 과정, 뭐 심하게 얘기하면 즐기는 그런 과정이 이 행위의 목적인 것이 아니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줄 목적으로 개의 눈과 얼굴에 화상을 입힌 거라니 왜 이토록 잔인한 일을 벌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생명을 놀잇감 삼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게 만든 사람 대체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인 걸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녀석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이고, 포천아, 이름이 포천이에요. 포천이. 수의사가 손을 내밀자 아유 아는 체를 한다. 기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녀석이었는데 공기 소리 났어? 응? 식욕이 생기면서 점차 생기가 돌고 체력도 눈에 띄게 회복해가고 있다는 녀석. 그치. 먹는 거는 잘 먹네요. 네, 먹는 건 잘 먹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그래서 얘가 살아 있나 봐요.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굳은 삶의 의지로 조금만 더 버텨주길. 끔찍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아마 수주가 걸릴 것 같고 각막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각막을 좀 되살리는 치료. 최종적으로는 피부를 덮어주는, 피부를 이식해주는 수술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힘든 치료지만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고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눈과 얼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준 녀석. 그런 녀석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와 주길. 그리고 생명을 향해 가해진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 그날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놀랍게도 녀석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에 포천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만나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말 이분들이 포천이를 알고 있을까? 네, 딱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걷는 저희가 돌보고 있을 때도 아팠던 아이라 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이것도 딱 보고 알았고. 방송에서 공개된 녀석의 걸음걸이와 얼굴만 봐도 돌보던 게가 확실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녀석이 보호자인 걸까? 저희가 회사가 좀 외지고 안쪽이라 거기 뭐 그렇게 유기견도 많은 동네도 아니고 뒤에 밑에 몇 개밖에 없는 그런 데인데 진짜 누가 저희 회사에다가 놓고 간 것처럼. 그러니까 8년 전 누군가 버리고 간 듯 윤미 씨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고 이를 딱하게 여긴 윤미 씨와 직원들이 밥과 물을 챙겨주기 시작했다는 것.
명확한 보호자는 없었지만 회사 직원들 사이에선 업둥이라 불리며 보살핌을 받았다는데, 아니 그런 녀석이 왜 이런 처참한 몰골로 발견이 됐던 걸까? 한번 아프고 나서부터 계속 돌봤는데 이제 주말에 회사를 출근을 안 하니까 출근하고 나오면 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런 아이를 하루라도 약을 안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데리고 가고 잠깐 마당에서 놀라고 풀어줬는데, 잠깐 아빠가 식사를 아침에 집에 들어간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날이 언제였어요? 5월 14일. 치료차 집에 데려왔던 포천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집을 나갔다는 것. 그 후 보름 뒤 윤미 씨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끔찍한 몰골로 발견이 된 건데, 보름이란 시간 동안 포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포천이의 행적. 그 무렵 윤미 씨 역시 포천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었다고. 그런 윤미 씨 앞에 포천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고, 녀석도 업둥이란 이름을 기억하는 걸까? 붕대로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꼬리를 흔들며 조심스럽게 윤미 씨 곁으로 향한다. 언니야. 집중아. 맞잖아. 맞아. 어디 갔었어? 이런 모습으로 녀석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윤미 씨는 눈물을 보이고 만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포천이. 그런 녀석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24시간 저희 계속 돌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만 계속 부릴 게 아닌 것 같고, 얘를 위해서는 잘 좋은 주인만 있으시면 진짜 얘를 잘 돌봐주실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천이의 입양을 부탁했다. 동아, 좀만 더 힘내. 간절한 바람 속에 시간이 흐르고 얼마 뒤 소독을 앞두고 있는 포천이를 다시 만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사실은 좀 고비가 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위험한 시기가 좀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 치료 과정에서 빈혈과 구토 증세로 수혈까지 받아야 했다는 녀석. 그야말로 매 순간이 고비였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냈다는 포천이. 피부 상태가 처음보다는 한 70-80% 정도 좀 개선이 됐었고, 상처가 아물고 얼굴에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데, 살을 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그 힘든 치료를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포천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회복돼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힌 건데, 그나저나 포천이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 다른 쪽 피부를 당겨서 결손된 안면 부위에 피부 조직으로 덮어주는 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피부 이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가 잃어버린 피부 조직 외에 뭐 근육 조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손상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좀 힘든 수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육이 손상돼 복구가 불가능한 눈꺼풀을 제외하고 나머지 눈과 주둥이 주변으로 다른 부위의 피부를 덮는 일종의 피부 이식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디 두 번 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포천이의 안면 피부 이식 수술이 시작됐다.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아휴, 세상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큰 수술을 견뎌내며 마지막까지 삶의 끈을 붙잡아준 포천이가 고맙고 기특하기만 한데, 모두가 온 마음으로 포천이를 응원하는 사이. 아무래도 뭐 큰 수술인데다가 현재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일부가 좀 괴사가 있어서 좀 장기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하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피부가 아물고 있지만 괴사된 피부에 다시 새살이 차오를 때까지 또 한 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휴, 그래도 처참한 상처 속에 가려져 있던 녀석의 앳되고 순한 얼굴을 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매 순간 찾아온 고비들을 묵묵히 견디고 참아온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는 녀석.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사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다. 지난해 고통과 절망뿐이었던 이 계절을 녀석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런데 의료진들 사이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한 녀석, 설마 얘가 포천이? 포천아. 오, 포천이 맞구나. 근데 내 칼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어머,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얼굴에 털이 뽀송뽀송한 게 와 몰라보게 좋아졌다 포천아. 아직도 눈 주변이 많이 빨개서 치료가 이제 다 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눈꺼풀을 다 잃은 바람에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제 치료는 안 되고 염증이 심했던 부분들은 다 덮여서 이 정도면은 사실 병원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좀 지낼 수 있을 정도? 이미 눈꺼풀 근육이 소실된 탓에 평생 눈을 뜬 채로 지내야 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 덕분에 시력은 물론 컨디션까지 완전히 되찾았다는 포천이. 무려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진료실 문 앞에 전용 좌석까지 생긴 포천이는 병원 식구들의 넘치는 사랑 속에 어느새 이곳의 어엿한 마스코트가 됐다는데. 여기가 온갖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쁨 받을 수 있는 딱 그 길목이거든요.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선생님들 한 번씩 쳐다보고 이쁨 받고 간식 얻어먹고, 이렇게 풀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아이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서. 근데 다른 아이들한테 위협적이지도 않고. 당장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몸 상태가 회복됐다는 포천이. 그런데 녀석은 왜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걸까? 사실 입양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포천이가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포천이에게 그간 방송을 통해 꾸준히 입양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포천이를 가족으로 받아줄 마땅한 입양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유기견들도 입양이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장애를 갖고 있고 그 장애가 영구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입양자를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 같은 거죠. 하루 24시간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포천이의 경우 입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던 어느 날 포천이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온 이분은 누굴까? 동물농장에서 포천이 사연을 듣고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좀 임시 보호를 해보고자 제가 좀 고민 끝에 찾아왔습니다. 가자. 아우 착해. 저는 이제 좋은 데 갈 거야.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 동물단체에서 포천이를 보호해주기로 한 건데 그간 한재용 원장님을 통해 포천이의 회복 상태를 확인해왔다는 대표님. 조심스레 포천이를 안아드는데 그러자 아유 녀석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면서도 얘 심장이 막 떨리고 있어. 내심 두근두근. 그래도 대표님 품이 싫진 않은 모양이다. 한편 포천이가 떠난다는 소식에 병원 식구들은 기쁨 반 아쉬움 반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만 한데. 엄마 근데 가니까 진짜 이상하다. 딱 맞네. 응. 허리까지 딱 맞네. 그간 정들었던 녀석을 떠나보내며 정성 가득 포천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병원 식구들. 장난감은 물론 각종 약품까지 꼼꼼히 챙기는데 이제 딴 데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메모해놨고요. 아유 세상에 그곳에서도 세심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매뉴얼까지 만드셨다니 아유 한재용 수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 병원 식구들에게 받았던 사랑만큼 새로운 곳에서도 늘 예쁨만 받으며 지낼 수 있길. 아쉬운 마음을 붙잡고 포천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병원 식구들. 잘 가. 가는 거 안 같아요. 포천이 역시 의료진들과의 헤어짐이 영 아쉬운 눈치인데 하지만 이젠 기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설 차례. 근데 아이고 연속 기다렸다는 듯 어머 대표님한테 달려가는 게 아유 얘 선생님들 서운하시겠다.
포천아, 응? 여기서 지낸 것만큼 거기서는 더 잘 지내야 돼. 그리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잘 적응하고, 응? 그리고 보러 갈게. 그렇게 원장님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마지막으로 병원에 발을 들인 지 무려 1년여 만에 설렘 가득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포천이.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이 앞으로 녀석이 지낼 곳이라고. 포천이가 왔어요. 그럼 포천이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분들이 앞으로 녀석을 24시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실 분들이라고. 아니 저기 그건 그렇고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유기동물의 엄마 아빠 유엄빠라는 단체고요.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구조하고 재활, 치료해서 입양까지 보내는 유엄빠 입양센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락사 위기에 놓인 개들은 물론 학대 및 방치 상태에 있다 구조된 약 80여 마리의 개들이 함께 지내는 입양센터라는데, 이곳엔 포천이처럼 영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녀석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같은 상처를 지닌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먹고 자고 어울리며 하루빨리 아픈 상처를 후를 털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녀석을 따뜻하게 안아줄 가족이 나타나길 바라며 한 달 뒤 다시 포천이를 만나기 위해 입양센터를 찾았다. 마침 녀석들 간식 타임이 모양이다. 포천이는 어디 있죠? 보이질 않네요. 잠시 뒤 절 부르는 소리에 기다렸다는데 반갑게 달려온 녀석. 아이고 세상에, 친구들 팀에 끼어 저도 달라며 폭풍 애교를 부리진 않나. 아이고. 포천이 앉아. 어머, 앉아도 할 줄 알아요? 어이구, 우리 포천이 완전히 달라졌네, 완전히. 어이구. 예, 되게 많이 밝아지고 이제는 뭐 낯선 분들, 저희 봉사자님들 오셔도 막 먼저 나가서 반기고 되게 잘 지내요. 지금 포천이 상태는 어때요? 포천이 상태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피부는 사실 털도 많이 났고 살도 정말 많이 쪘고요. 밥 엄청 잘 먹거든요. 그러게요. 어우, 털이 그냥 뽀송뽀송한 게 그간 잘 먹고 잘 지낸 티가 난다 나. 응? 게다가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어울려 지낸다니. 아유, 응?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휴, 이제 한시름 놓이는데. 사실 포천이가 이렇게 빨리 적응한 데는 보호소 직원들의 특급 서비스가 한몫을 했다고. 아무래도 포천이가 눈꺼풀이 없다 보니까 눈 영양제를 급여하고 있어요. 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포천이. 그간 오랜 병원 생활로 약 먹기엔 도 같아서 그런지 아이고 투정 한 번 없이 꿀꺽. 어이구 잘 먹네. 잘도 받아 먹어요. 어쩜 이렇게 기특하고 이쁠까 우리 포천이. 아, 그리고 영양제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천이 이제 안녕 넣으러 갈까? 수시로 안약을 투여해야 하는 포천이를 위해 보호소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녀석을 보살피고 있다는데, 그런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녀석도 아는 건지 어이구 착해라, 매번 얌전하게 치료에 응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안약을 넣고 나면 약이 흡수될 때까지 잠시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포천이. 근데 왜? 뭘 원하는 게 있나? 왜? 나도 놀고 싶다. 놀고 싶어서? 네. 한 일주일 동안은 안 잊었는데 좀 적응하고 좀 친한 친구들 생기고 하니까 아하하하. 그러니까 왜 나만 빼놓고 노냐? 나도 같이 놀고 싶다. 이런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아이고, 이럴 때 보면 영락 없는 애네 애야. 강아지야, 강아지. 결국 녀석의 성화의 문을 열어주자. 어이구 기다렸다는데 친구들한테 달려가는 포천이. 어이구, 이제는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할 만큼 몸도 마음도 한층 건강해졌다는데. 포천이는 외모적으로는 좀 아파 보이는 아이지만 마음은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그래서 포천이를 외모로 봐주지 마시고 정말 똑같은 반려견으로 사랑해줄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잘 보살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웃음을 되찾은 녀석 앞에 좋은 가족을 만나는 또 한 번의 기적이, 행운이 찾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